안녕하세요. 저는 CI/BI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브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라우스 소싱에서 우승하며 생긴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브리핑 분석 방법, 두 번째는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도출, 세 번째는 로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분석하기 전에 의뢰자분의 아이디를 한번 눌러보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까지 의뢰자분이 의뢰한 디자인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의뢰자분의 디자인 스타일과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다시 브리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브리핑 분석 방법, 카페 도빙은 커피와 디저트, 빙수를 파는 카페인데요. 의뢰자분이 이번에 새롭게 로고를 만들고자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고 스타일은 그림 로고, 캐릭터 로고, 캘리그라피 스타일 로고가 있고요.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고의 성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성 고객 타겟인지 남성 고객 타겟인지에 따라서 디자인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하얀색, 미색, 회색, 빨간색으로 골라주셨는데요. 4가지나 선택해 주셨는데 보통 자유색상이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쓰던 로고나 아니면 디자이너분이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서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목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때 쓰는 항목이고요. 참고 자료는 꼭 받아주시면 됩니다. 상호명은 카페 도빙. 브리핑 상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일러스트로 가져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목적은 카페임을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고, 서체에 대한 설명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고려 중이며 빙이란 글씨에서 오는 계절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빙이란 글씨가 뚜렷해지는 것보다 모호한 도형이나 그림, 등 또는 흘림체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고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어지는 느낌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첨부하신 참고자료에서 이어지는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도출입니다. 지금까지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은 카페이고요, 빙수를 팔고요, 커피를 팝니다. 그리고 디저트, 옆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여자아이. 일단 제가 사용할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미지화하면 되는데요. 빙수와 커피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카페임을 알릴 수도 있고요. 여자아이를 넣음으로써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뢰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로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요. 1번 도출한 키워드를 이미지화 및 스케치하기, 2번 일러스트화, 3번 서체 선택, 4번 실사용 이미지화하기로 총 4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 커피와 빙수는 카페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고, 여자아이는 기존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레이어는 보통 우측 상단에 있는데 스케치를 가져와서 일러스트로 따는 경우에는 그림이 움직이면 안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잠그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펜툴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큰 형태만 잡아주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수정해 주시면 작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루하실 수 있으니 5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콘을 만들 때 주로 도형 툴, 펜 툴, 패스파인더를 쓰는데 도형 툴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가 쉽고 펜 툴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 쓰며 패스파인더는 자르고 붙일 때 사용합니다. 손목 쪽은 각진 부분이 생기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모퉁이 위젯을 당겨주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형태가 잡히면 스무스 툴과 모퉁이 위젯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스무스 툴은 펜 포인트가 많아서 하나하나 잡기 어려울 때 쓰고 모퉁이 위젯은 펜 포인트가 2개일 때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를 확장시키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두는데요. 이유는 의뢰자분이 선을 두껍게 하거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레임을 만들 때 주로 원형과 사각형 등을 쓰는데 그림을 그렸던 스트로크에서 같거나 혹은 두껍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컬러를 채울 때는 패스파인더로 면을 나눈 다음 컬러 면은 채워주시고 나머지 면은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옷에 무늬를 넣을 때는 어떤 무늬를 넣을 것인지 고르시고 그에 맞는 툴을 사용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서체를 선택할 때는 브리핑 중 로고의 성격 부분을 참고하여 선택하는 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리프, 산세리프, 스크립트로 나뉘며 그중 로고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서체로 작업합니다. 저도 어떤 게 좋을지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프레임에 맞춰 타이핑하는 방법은 프레임과 같은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사용하여 자간 등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브리핑에서 의뢰자분이 골라주셨던 컬러 중에 선택하는 편입니다. 만약 원하시는 컬러가 없었다면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목업은 해외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목업을 찾은 다음 일러스트에서 완성된 로고를 포토샵으로 불러와 목업 이미지에 얹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웃소싱 탑디들의 디자인 스킬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